네, 연희 씨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시원하고 좋아요. 네.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날이 선선해서? 네. 저희는 더운 걸 못 견디거든요. 아. 그래서 여름에 네. 정말 힘들어요. 특히 제가 아프리카 네. 저기 뭐죠? 대구를 뭐라고 하는데? 대구 한반도의 아프리카? 데프리카. 데프리카. 제가 데프리카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름에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지금 서울에 와 있어서 그렇지만 여름에 정말 힘들어요. 더운 거는. 근데 추운 데는 습관돼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많이 잊으셨다며. 그래도 역시. 그쵸. 또 그 겨울에 그 찬바람 불면 그 상큼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 찬 공기의 신선함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조금 풀리나 싶어서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했는데. 근데 지금 또 2차, 3차 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코로나 자체가 또 추울 때 많이 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많이 되죠. 그리고 뭐 그것도 있고 저는 이 뭐랄까 대북 교류가 자꾸 이렇게 지체된다, 그게 연기된다고 봐야 너무 되겠죠. 걱정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풀릴만 하면 그렇죠. 또 되고 풀릴만 하면 또 되고 그래서 그러지 좀 않아도 안타깝네요. 몇 개 단체들에서 또 해외나 국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 결혼하려고 다 약속을 하고 지금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데 자꾸 연장이 되니까 버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하니까 뉴스를 이렇게 모니터하다 보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코로나에는 뭐 어떻게 장사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자, 이 와중에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수해를 이제 북이 복구했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뭐 수해 복구된 거는 사실이고 네. 되게 아름다운 이쁜 사진들을 많이 골라주셨어요. 네. 올해 북에서 이제 폭우와 태풍으로 네. 제일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남쪽보다 북이 더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네. 그런데 아마 북에서 2016년도인가요? 당 7차 대회 그때 어게인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2019년 작년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계획을 수행하면서 다니다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 터지고 자연재해오면서 올해 계획을 완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전원회의소가 그랬죠. 계획을 미달한 데 대해서 정식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올해는 모든 전력을 다 이 코로나 방지와 살림집 피해 복구하는데 여기다 모든 국가의 힘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특히 또 했던 게 1만 2천 명의 수도 당원들이 허소문 하나에 하루새 막 준비돼가지고 내려갔던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보도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 상황이나 또 살림집 건설된 모습들 여러 지역마다 그런 했는데 드디어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꽃을 봤다고 합니다. 그 1만 2천 명이 한남도라든가 거기서 끝내고 또 다른 데로 또 옮기면서 했더라고요. 그게 다 끝내고 드디어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평양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네요. 다 정리를 하고. 돌아오고 언론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모든 피해 지역 싹 다 100% 완성이 돼서 네. 사진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한번 보시죠. 네. 그 제목도 멋있네요. 열화 같은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연이어 일떠선 사회주의 선경 마을들. 진짜 선경 같아요. 그 선한 그 신선이 살 것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바닷가네요. 그 외국의 펜션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죠. 아마 보이실 텐데. 예. 제가도 외국물 좀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바닷가 이런 펜션들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네. 멋있어요. 나 이런 데 한번 살고 싶어요. 바닷가. 야 이거 진짜 이거 더 비쌀 건데 살 것 같으면 산다면 그죠? 남쪽에서 이거 집 산다면 이런 위치에.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네. 약간 물론 이제 북도 이제 산악지대일 텐데 약간 네. 이 사진으로는 구릉지대처럼 연만한 곳에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요? 입사증 받고 입사증이요. 이게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에요. 네. 국가로부터 주는 건데 이걸 받고 지금 공짜로 받는 거죠. 자기네 집은 다 피해 넘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춤추면서 입주를 합니다. 동학 때리고 실내. 근데 저는 요 주방에 지금 보면 네. 그 옛날 가마솥처럼 크진 않지만 솥이 지금 이렇게 안치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주방이 저래요 일반적으로 북은? 이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니까. 이건 지방이죠. 이제 바닷가나 뭐 농촌이나 다 지방들이니까. 그러면 저거는 그 뭐랄까 화덕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 밑에 탄. 탄. 예, 이게 다 탄이 들어가죠.
그래서구나. 지금 연희 씨는 평양에서만 쭉 태어나서 그쵸. 사신 거예요. 혹시 이사를 하셨었나요? 저는 군인 가족으로 살다 나니까 몇 번 이사를 했죠. 아, 그거는 결혼하셔서. 네네. 그리고 결혼하기 전 처녀 때는 딱 한 번을 이사했어요. 제가 태어난 게 덩대연교역 삼마동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15살인가 14살인가 그때 86년도에 그때 중교역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때 할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식구가 크니까 큰 집으로 우리 애들이 다 크고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돼서 김제공대 딱 옆에 있는 게 그때 이사 간 집이에요. 그래서 언순한 방이죠. 아, 거기는 저기 평양은. 네, 그랬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10년을 살았죠. 지방 내려갔는데 이거 제가 이런 거 살았어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요렇게 그죠. 주방이 이렇게 있고 네네. 요게 원래는 이거 지금 밑에 흠뻑 파졌죠. 네네.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뭐 음식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농촌 같은 데는 요게 나무 마루가 되어 있어요. 쭉 나무로 깠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하고 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그냥 밥도 먹고 뭐 하고 이런데 여기는 마루 없이 그냥 밑에 들어가서 하게 됐네. 우리 저기 뭐랄까 옛날 한옥집인데 약간 입식 한옥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농촌 분위기 나네요. 네. 이건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점주는 단층형으로. 근데 이제 이전 사진도 저희가 몇 번 소개시켜드리니까 요번 사진첩에 나온 집들은 뭐라 그럴까 설계가 좀 다르다 그럴까? 앞에 거는 이제 지리적으로 되게 또 풍경도 멋있고 그랬고 요거는 연립처럼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단지 구성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앞에 거는 농촌이나 그 바닷가라서 이렇게 평지가 아닌 그러니까 짧은 그러니까 다락밭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층으로 지은 거고 여기는 도시처럼 지방이라도 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좀 낮은 아파트를 지었고 한 3층, 4층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층, 네, 3, 4층. 요 앞에도 놀이터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휴식터. 요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마 눈에 익으셔서 조금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 나무도 이번에 새로 건설되면서 심었는가 봅니다. 애기 나무예요. 네. 이쁘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가 좀 이렇게 지금 애기 나무들 심어져 있는데 한 그쵸. 10년, 20년 돼야 이제 나무들이 자라죠. 요것도 바닷가죠. 예, 바닷가니까 이건 아파트 머스이고 단독주택식으로 이렇게 됐네요. 이런 거. 연희 씨도 바닷가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가 그건 못 아니죠. 살아봤어요. 네. 아유, 근데 저는 북은 다 좋은데 추워서. 습관되면 괜찮아요. 부근이잖아. 습관되면? 아니 근데 뭐냐면 네. 우리 평양이잖아요. 네. 아침에 출근하면 네. 이게 추우면 먹플러를 이렇게 쑥 쓰잖아요. 추우면 출근하면 뭐 이게 여기 하얗게 얼어요. 얼음이 있고 네. 눈썹이 하얗게 송이가 낀단 말이에요. 눈 깜빡깜빡할 때 다 보여요. 송이 낀 게. 그리고 가다가 뭐 장갑도 별로 안 껴서 이렇게 추운데도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봉 같은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 선 딱 잡으면 똑똑 붙어요. 이거 선 붙는 거 있죠. 그리고 직장 가서 우리는 출퇴근할 때 다 양장 차림하지 않습니까? 구두, 힐 신고 가서 옷 갈아입으면 추운데도 스커트 치마 입는단 말이에요. 짧은 치마를 바지 안 입고 기분이 새빨개지 너무 유리 양말 신고. 유리 양말 신고 새빨가지 그런 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고향이 가평이에요. 가평이면은 이제 서울 근교거든요. 사실 수도권인데 근데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제 그 흙바닥 그거였고 이제 그 뗄나무 했어요. 뗄나무 피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다 기억이 나죠. 그게 네 그래서 비슷했어요. 그 우물은 초등학교 지나고서는 없어졌던 것 같고. 나는요. 네네. 초등학교 때구나. 저는 농촌에 지금 군인 가족으로 내려갔잖아요. 네네. 선천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맞아. 그때 당시 난 시집 갔을 때인데 착 가서 근데 97년인가 96년 그때 근데 우물이 있는데 제가 평양에서 살다 나니까 우물 이거 지게 아세요? 물바켓 지게? 알죠. 그거 해봤어요? 네, 저 봤죠.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거 질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바켓줄을 짚는 게 관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가 네모나다면 그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켓줄 거기 달리잖아요. 근데 그 대가 밑에 내려가는 줄 알고 그 까꾸로 쥐고 바켓줄을 걸었는데 바켓줄가 땅에 질질 꿀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일어서도 안 들어지니까 바켓줄가.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나르지 하니까 다른 아줌마들 보니까 내가 까꾸를 맸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평양에서 가가지고 이게 평양에 계셔서 전혀 몰라. 이게 저는 그래도 남자고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이나 이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막상 몰랐어요. 지려고 딱 들면 이게 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맞아요. 다 적시고 네, 그것도 힘들죠. 기술이에요. 근데
바퀴줄가 안 누르지는 거예요. 땅에 질질 끌고. 아유, 그래도 거기에 물 그거면 좋죠. 옛날에는 그 거름 준다고 똥오줌을 다 받았다고요. 그거를 들면은 균형을 못 잡으면 다 흘리니까. 저 그거 했어요. 밭에. 힘들죠. 그 인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고서 인분 장화 신고 인분 주고 고구마 심을 때도 다 인분 깔고 해야 되거든. 그런 거 했거든요. 아유, 저희가 2020년에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뭐 젊은 그죠. 분들은 뭐 진짜 옛날 얘기 한다 하는데 왜냐면 저희 그 형님이 그 가평에 집을 새로 좀 돈을 모아서 새로 이제 집을 지신 지 정말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가평인데도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우리도 이렇게 변화한 게 한 세대 보통 30년으로 지니까 잡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옛날 얘기처럼 하고 뭐 그죠. 우리보다 조금 뭐랄까 발전이 덜한 뭐 제3세계 어떤 나라들 특히 뭐 중국을 뭐 과대하게 이렇게 뭐 가난한 나라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가보시면 중국의 어떤 베이징의 아파트 값은 서울의 5-6배 합니다. 정말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몇십 년 차이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시면 결국 그게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고 진짜 그 북도 지금 그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렇죠. 축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것들을 뭐 그분들이 이제 피해 입은 지역의 분들도 노력했지만 수도 당원의 여러분들이 수도 당원 사단분들이 한 내려가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또 기록도 남겼나 봐요. 네. 아, 네. 9월 8일 날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래요? 호소문 받고 12,000명이 수도 당원들이 내려갔는데 나갔다가 지금 70여일 만에 2달 남짓 기간에 다 끝내고 지금 돌아왔던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곧 내려가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 얼마나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권한의 행군 때 우리 권한의 행군 때나 그 때를 아마 비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우리 뭐 흔히 말하죠. 8시간 노동제 이런 말 하죠. 네네. 이 사람들한테 무슨 8시간 노동제가 누가 그런 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 내려갔고 자기가 한 산만 더 빨리 뜨면 내 형제가 부모 형제가 밖에서 지금 떨고 있는 형제가 따뜻한 언덕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든 말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내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나가니까 일부러 그 너무 이렇게 거국 기능공들은 다른 사람들은 좀 쉴 수 있어도 거국 기능공들은 자리를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강제로 쪽잠 잘 시간까지 내줬답니다. 그래서 그 쪽잠이라는 일화까지 생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뭐 풍요하게 펴놓고 먹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또 전투장이니까. 근데 제기밥을 하나 먹으려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만큼 제기밥 줬으면 뜯어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안 먹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사당번 맡은 사람들이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그만 작은 제기밥을 만들었답니다. 아, 주먹밥. 예, 애기 주먹밥. 애기 주먹밥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나씩 입에다 넣고 먹게.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 역사는 정말 당신들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살림집에 들어간 인민들이나 국가에서나 이번 일에 대해서 수도 당원들은 총 12,000명이었지만 네. 심장은 딱 하나로 움직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당원 이제 가서 우리로 치면 자원봉사를 하신 거죠. 그쵸. 이분들이 12,000명이 갔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심장은 그쵸. 하나의 대오였다.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혁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북이라고 생각하면 정치, 사상.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89년, 90년대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제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왜 작은 거 하나에 이렇게 뭐 감동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아마 이분들도 이런 경험이 아마 살아가면서 좀 뿌듯함? 그렇죠.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 특히 이번에 보면 당원 사단 아닙니까? 네. 당원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러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진짜 밤을 못 자고 밥을 굶으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은 누구나 함부로 결심 못 한단 말입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희생을 각오한 사람 이런만이 하는데 역시 당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쪽에서 흔히 북에 당원하게 되면 뭐 특권층이야, 뭐 제일 뭐 권력을 누리는 게 바로 당원이야 이런 말들 하는데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게. 북에서 당원하게 되면 저도 평생 당원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끝내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당원을 못 됐는데 남쪽에 와보니까 고리에 프랑카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당원 모집합니다. 저 정말 부러웠어요. 아, 그냥 오다가 다 당원되는구나. 이런 데도 있구나. 좋네. 아, 전 좀 부러웠는데 북에 당원하게 되면 정말 조국과 민족과 사회와 집단과 동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희생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할 때 난 당원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런 걸 결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의 뒤에는 사랑하는 처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앞에는 당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픔이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피해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원들은 정말 그 막 희생 정신, 그래가지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그 당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도 어떤 당원이 돼야 뭐 북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와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권한도 주어지지만 의무,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균형 있게 그 같이 가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다 북이 붕괴한다, 북한 붕괴론들이 그쵸. 지금까지 뭐랄까, 그 붕괴론이 틀리고 북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 저희들이 요즘 보여드리는 이런 어떤 발전된 모습들, 그리고 더 발전할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 근간이 되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 권리적 권한도 있지만 어떤 의무나 봉사나 헌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사회도 우리도 뭐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때마다 어떤 그런 의무나 봉사나 헌신이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쓰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걸 가지고도 뭐 서양 사람들은 그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나는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그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북이 권한의 행군 때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뻗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충직한 당원들이, 그 당원들 하게 되면 아무데나 우리 지나가다가 뭐 산사태 났다, 뭐 불이 났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당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그런 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누가 누구든 지나가다 그 중에 당원이 있으면 당원이 먼저 저긴 내가 가야 돼, 자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엔 당원이 나간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해서 중심이 되니까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한번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호기심을 가지신다면 저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남과 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겨울 이제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뭐 한 달 네. 넘게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제 북도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있었던 이제 태풍 재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겨울 하면은 저희가 옛날에는 연탄하고 쌀이었죠, 여기서는. 네, 근데 네. 이제 북에서는 함경북도에 갈탄을 저온으로 말리는 저온 건류 공정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한번 뉴스를 이제 뽑아오셨어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이게 명간 화학공장에서 갈탄 전 권유 공정 건설이 지금 마감 단계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은 북부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그 무진장한 갈탄, 북이 갈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갈탄으로 페놀, 쿠레졸 같은 이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퉁쳐서 석탄이라고 하는데 뭐 무연탄, 유연탄, 그쵸. 갈탄 종류가 되게 많은가 맞아요.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화학 하면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화학공업단지 그러면 이제 석유를 들여와서 정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탄소 하나 C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석탄, 갈탄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화학
그 섬유들을 뽑아내고 뭐 여기 보면 뭐 염료, 살충제, 방부제, 소독제 등의 화학 제품의 원료로 석유가 안 나니까 북도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한 공정으로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네. 이 갈탄을 쓰려면 이제 그 조금 말리고 이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온으로 그 건류하는 공정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이제 북에서 개발해서 이제 그 소식을 좀 가져다 주셨네요. 네. 북은 뭐 석탄 매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무한정 있는지. 밝혀져 있어 자료에 석탄 매장량이 네네네. 200억 톤으로 추정된답니다. 네네. 이 중에서 무연탄이 40억 톤, 갈탄이 160억 톤으로 훨씬 알려져 많네요. 있답니다. 갈탄이. 많죠? 네네. 그리고 갈탄이 더 많네. 네. 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저희도 갈탄이란 말을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학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학교에서 그거 썼거든요. 이렇게 저희도 갈탄으로 난로 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갈탄 많이 썼는데 아마 이제 갈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화학 공정에서 이게 연료용으로 쓰기에 좀 편한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썼었죠. 네. 그 석탄 중에서 탄화도가 가장 낮고 뭐 발열량은 한 4,000칼로리, 6,000칼로리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수분을 잘 빼내야 우리가 잘 그 공정에 쓰고 뭐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은 이 탄소 하나 공정을 많이 그 연구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아마 그 연료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뭐랄까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갈탄이 유연탄이네요. 아니 유연탄은 우리가 코크스라고 해서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있어야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그 철광석을 할 때 훨씬 그 온도를 많은 온도를 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북도 유연탄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무연탄으로 조금 온도는 낮지만 유연탄보다 온도는 낮지만 이제 철광석을 녹여내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체철이라고 네네, 북에서 콕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네. 뭐 그렇구나. 그 여러 가지 네. 소식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석탄하고 여기서는 좀 멀어졌는데, 그죠? 남쪽은. 그렇죠. 네. 그렇네요. 석탄 본 적이 없네요. 제가 여기 오셔서는 네, 그죠. 석탄 떼본 적도 없고 저 북에 있을 때 군인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석탄 네네. 죽어가지고 막 불 살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도 그 연탄, 그것은 뭐라 그러죠? 연탄? 평양에서 고난행구 때는 이게 착화탄을 뗐어요. 착화탄. 네. 조그만 거. 착화탄, 조그만 거. 구멍 수십 개 되는 거. 그걸 조그만 거 떼서 그냥 떼시 식사용으로 쓰곤 했는데 지방에서는 그냥 큰 연탄 그죠. 쓰죠. 여기서는 그 그런 거. 구공탄, 연탄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한 석장, 넉 장 정도 깔아요. 네. 그러면 그저 하루 종일 계속 피우는 거죠. 갈탄은 이렇게 조개탄처럼 나오는 거, 그죠? 그것도 있는데. 갈탄은 이렇게 해서 네. 뭐 그냥 무슨 구멍 뽕뽕 뚫려가지고 불 올라오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나요? 또 뭐 얼려놓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조개탄이라 그래서 요런 마우스만하게 이렇게 쭉 있어요. 아마 남한 분들 그래요? 아실 텐데 그렇게 쓸 때 이제 갈탄 많이 쓴다고. 그건 못 봤어요. 그렇게 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많이 썼었죠. 남쪽에서는. 근데 이 북에 진작 좀 사이가 좋았으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그죠. 많이 좀 교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앞으로 잘 해야 되겠죠? 코로나만 풀리면 저는 그쵸? 100% 된다고 그쵸. 믿습니다. 되겠죠. 믿어야죠. 네, 근데 코로나만 풀리면 우리 또 연인님 갈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 빨리 가야죠. 맞아요. 지금 빨리 가야죠. 이번에 솔직히 제가 한 3일 전에, 네. 이틀 전이죠. 남쪽에서 10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21일 날. 그래서 10번째 생일날 제가 강주에 학교 비정규직 강연을 갔었거든요. 강주지구. 그러니까 갔다가 어느데 기차에서 쭉 오면서 참 10번째 맞는데 11번째는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산란했어요. 그날 오면서도. 또 시기가 연말이고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 응원의 힘을 얻어서 일단 오늘 소식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